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상대방의 속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정말 현실적으로 진짜 잘근 아주 구석구석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마음인지 진짜 이 타로 카드에 기반을 하지만 저만의 관법으로 이 사람의 진짜 그 본질적인 마음이 어떤 거인지 단순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론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그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어떤 모순과 이기심 그리고 정직함, 솔직함 이런 걸 토대로 한번 처음 도전해 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속마음을 알아봅시다 이거 말고 정말 그 사람의 본질적인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 좀 잠시 드릴게요. 자, 선택하셨죠? 자, 오늘도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그 상대방은 우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선 제가 살펴볼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징징이 또는 겉으로는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힘들면 좀 아니 약간 과하게 일반 사람과 다를 게 없지만 과하게 그 엄살이 좀 심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방이 솔직히 족도 힘든 것도 아닌데 존나게 이렇게 막 부풀려서 이렇게 힘든 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주변에 보면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거야 이 인생 망했어 내 인생은 이젠 끝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막 존나 막 곧 내일 죽을 것처럼 말하는 애들은 절대 안 죽어요. 그 애들은 그런 식으로 약간 관심을 유도하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뭐가 힘들다 뭐 어땠다 뭐 우울하다 막 이렇게 징징댐으로써 그 말을 함으로써 표현을 함으로써 그렇게 자기의 우울함이나 힘든 것을 상대에게 풀어버려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우울해질 정도로 약간 본인의 그런 힘든 거나 족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어필을 함으로써 지 자신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듣는 사람은 그것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듣다 보면 듣는 사람이 더 자괴감이 오고 듣는 사람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일본 분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일본 분들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겉으로는 존나게 막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든지 별거 막상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힘들어했던 게 있다던가 예민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만나는 사람이나 뭐 썸이든 재회든 누구든지 간에 자세히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누구나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겪는 게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상대는 생각보다 별것도 아닌 걸로 엄살을 많이 피웠다고 나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속마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사실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서는 우리 일본 분들이 굉장한 많은 희생과 아픔, 그리고 참음, 인내력, 그리고 소갈이, 답답함을 겪고 있었다. 겪었거나 지금 겪고 있었을 거라고 나와요. 겪었다는 것은 이미 헤어지신 분들, 겪고 있는 거는 것은 지금 썸을 탄다던가 지금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커플들이겠죠. 아니면 커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런 사람들의 집안에 누나가 많을 수도 있고 누나가 없다라고 엄마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이성이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존나 징징대는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소중하니까 난 다르니까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알고 보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누가 더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만났던 이 사람의 속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거나 무슨 뭐 다른 여자를 뭐 간보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이 잘났건 못났던지 간에 지 자신에 대한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오냐 컸다든지 이게 오냐 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오냐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 큰 애들은 이게 사실 자기뿐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지 자신은 존나게 소중한데 남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의 그 본질적인 마음은 여러분들 만나서 좋은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데이트를 하거나 썸을 탈 때 그 이성을 만남으로써 장점과 좋은 점은 누구나 있어요. 이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와중에 내가 1번 너를 지금 만나고는 있지만 언젠가 만약에 더 이쁘고 더 잘생기고 능력이 좋고 그런 집안이 좋고 그런 애가 나타나면 결혼은 걔랑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 이 사람 속마음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 응석 바지는 다 받아주고 응석 부리는 거 다 받아주고 이 사람이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다 뒷바라지를 해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일본 분들이 만났던 상대방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이로운 거대로 선택을 해요. 누구나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람은 누구나 간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본 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들은 항상 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뭐냐면 아무리 김태희를 만나든 전지현을 만나든지 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김태희를 만나도 전지현을 만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또 언제 엘프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엘프 아시죠? 뭐 존나 뭐 있잖아요. 뭐그 반지의 제왕이나 영화에 나오는 엘프. 그러니까 항상 이미 괜찮은 사람 뭔가 누구나 봐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이상의 사람이 언젠간 나올 거라는 그 희망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되게 막 변덕 심하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변덕이 심하면 지가 나중에 돌고 돌다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약간 살짝 좆돼버리면 자기가 이제 현실을 알고 반성이라도 하는데 여러분 일본 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의 그 속마음의 그 본질적인 그 근원은 나는 언젠가는 비상하리라 나는 언젠가는 날아가리라 근데 잠시 머무를 뿐. 그러니까 이게 일본 분들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살아가는 인생 중에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래서 뭐 두 분이 뭐 잘 되냐, 못 되냐, 이걸 논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살펴볼게요. 한 가지만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근데 사실 저는 이미 1번 뽑으신 분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정이 떨어지고 있다. 정 떨어질 일이 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그런 좀 약간 이기심. 알고 보니까 나 얘가 그럴싸해 보이고 얘가 정말 힘든 애고 내가 모성애를 가지고 나름 희생을 하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나도 화내고 싶을 것도 있었고 나도 얘 못지않게 투정 부리고 싶었지만 내가 항상 참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많이 인내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심한 트집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제 그게 얘는 바뀌지가 않을 거라는 좀 약간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근본적인 그런 고질병 같은 것을 이미 알아차리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그 진짜 속마음은 근데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너무 했죠.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누굴 만날 때 좋게 생각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왜 일본 분들이 만나는 이 상대가 좋으면서 살짝 무서운 게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은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지만 이게 두 분이 좋은 시기가 있고 이 사람이 외롭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또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가도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꾸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하고 정말 일관성 있게 가다가
그런 모습 한편에 또 다른 그 반역의 기운이 싹 튼다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한 사람만 이렇게 진득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이 상대방을. 왜냐면 이 상대방이 제가 나쁜 말은 지금 비록 처음부터 지금 한 8분 내내 이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확 붙잡으면 어떻게 선택할 여지를 안 주면 딴 생각을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인지 뭔지는 저는 다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1번 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상대방을 그래도 잡아두려면 이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이 사람의 행동을 기다리거나 뭔가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두 분 간의 관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의 그런 속마음은 어쨌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지금 시점이나 앞으로 당분간 앞으로의 먼 미래까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지금부터 근시안적으로 이 최근 앞으로의 몇 달 사이에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이 상대 이성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아마 찾으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을 잡아두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사랑해서 너가 없으면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선 붙잡아 두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저의 말이 너무 매정하거나 뭐 정말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타로 카드대로 다 좋은 마음을 해줄 수가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일본 분들과 이 상대의 그런 앞으로 그 흐름을 봐서는 어쨌든 관계의 개선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뭔가 이 사람이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뭐 연락을 한다던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관계를 아예 깨려고 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이 두 가지가 보여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가 아니라 좋으면서도 또는 별로면서도 자기 마음속 한편으로는 다른 그 반역의 씨앗이 생긴다니까. 반역의 씨앗은 뭘 것 같아요? 다른 이성이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기준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이쁘고 잘생기고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환승의 그런 기운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아유 개새끼 끝낼게요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근데 씨발 환승할 때가 있어야지 환승을 하지. 환승할 곳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쥐뿔도 솔직히 까보면 족도 없는데 깝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승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환승처가 많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백마탄 왕자가 곧 나올 거야. 나는 백마탄 선녀가 나올 거야. 백마탄 선녀가 아무튼 무슨 뭐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면 나는 운명처럼 사랑을 하고, 이게 이런 망상 같은 게 좀 있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본질적인 속마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쉽게 놓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놓칠 수가 없냐면 갈 데가 없거든.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선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남겨두지만,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 상대를 사랑한 건 아니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건 아닌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항상 옆에 있어주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아유 내가 어디 가냐, 내 옆에 있어주는 1번 너가 그래도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매력이 없고 못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근본적인 그런 기질이 그렇다는 거라고요. 굉장히 눈 높은 사람인데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또 티를 안 내요. 이 사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지 자신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좋은 건데 그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 이기심으로 보인다면 이기적인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말 코스프레 잘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이 사람의 속마음이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결과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짝사랑이거나 뭔가 썸이든지 간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앞으로 그래도
인연은 이어진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끝나거나 뭐 다른 사람 찾아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잡아두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심보예요. 아유, 그 저는 계륵이네요. 저는 뭐 그냥 어장이네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잡아두는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진실된 것도 있다고요. 이게 이런 사람 속마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세게 나가는 게 좋아. 이 사람들, 야 이 새끼야, 니가 가봤자 어디 가보냐, 너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너는 결국 나한테 나만 보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1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자, 1번 분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끝.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번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분들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관계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서로 이게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뭔가 좀 사이가 갑자기 틀어진다던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은 아직도 미련과 그런 좋은 마음이 남아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서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상대방은 이 새끼 속을 모르겠다, 분명히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고 꿍꿍이가 있어 보이고 뭔가 알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받게 이 사람이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순수한 면이 있고 솔직해요. 그리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인데 표현 능력이나 뭔가 오해받을 행동을 조금씩 한다는 말이죠. 그게 단점이지만 사실 우리가 되게 영악하고 교활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매너 있는 척 존나게 무슨 로맨틱한 척 하지. 저는 되게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겉으로는 존나 착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더 교활한 새끼들이 있는 반면에 이 속마음은 사실 굉장히 좀 호기심 많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방금 무슨 말이냐면 딱 겉으로 보여지게 되게 매너 있고 차분하고 되게 점잖고 뭔가 안 그럴 것 같은 애들이 더 뒤에서 호박씨를 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주변에 뭐 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성이 막 되게 막 로맨틱한 것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는 과거에 연애를 했을 때 그 이성에게 자기는 희생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자기는 한결같고 누굴 만나면 오래 만나고 뭐 이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되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쟤랑 연애하면 그래도 걱정할 건 없겠다, 쟤 정말 괜찮은 애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지를 조용하게 어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알고 보면 막 뒤에서 막 룸사롱 다니고 막 성매매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막 겉으로 점잖은 척하고 조용하고 착해 보이는 애들이 뭐 뒷구녕에서 막 존나 교활하게 막 그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진짜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항상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타로 카드도 그렇고 타로 카드를 보면 느끼는 것도 있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만의 그 기준으로 통계를 낸 건데 그런 사람은 솔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겉으로는 많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성 얘기가 나와. 야, 걔 이뻐? 야, 걔 잘생겼어? 야, 걔 뭐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뭔가 밝히는 것 같잖아요, 딱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솔직하다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막상 어떤 연애를 하거나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아요. 근데 거꾸로 막 조용하게 얌전하게 나는 그런 거 안 따져, 나는 그런 거 안 봐,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애들이 더 뒤에서 호박씨를 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애틋하게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뭔가 그 순수하고 애틋한 막 이런 것을 너무 하고 싶어 하고 또는 뭐 떡볶이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좀 약간 성적으로도 뭔가 다양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되게 많은 것을 정말 그리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표현 능력이 좀 약간 결여되어 있고 약간 의심받을 행동을 좀 해요. 왠지 얘는 나를 진정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얘는 언제든지 딴 생각을 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속마음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다고 나오거든요. 물론 되게 진중하고 막 차분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좀 애기 같은 면도 있고 좀 뒷일을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좀 약간 용두사미 같은 성격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정말 진실성 있게 본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추측한 바 최근에 이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오해를 해가지고 뭔가 마찰이 있어가지고 좀 서로가 서로를 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좀 강하게 나온다든지 약간 그렇게 해서 약간 엇갈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사이는 저는 다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뭐냐면 끝나는 인연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되게 그냥 정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하려고 했지만 그게 좀 약간 미숙하고 약지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약지 못해서 그 당사자, 그 상대가 느끼기에는 오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상대가 좀 약간 진정성이 없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솔직하고 조금 아직은 좀 어린 면도 있고 순수한 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아직은 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마음이 제법 진정성이 여러분들도 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둘 사이는 아마 머지않아서 또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게 아니야. 마음이 그게 아닌데 겉으로 이 사람, 특히 이 사람, 여러분들 말고 이 사람들이 겉으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행동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단점이기도 한데 이 사람 아직 미숙하다는 것만 좀 아셨으면 해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비춰진다는 점이 있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본 바로는 아마 두 분 사이는 아마 앞으로 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구체적으로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틋하기도 하고 뭔가 되게 막 장난도 치고 싶고 이것저것 다양한 꿈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겉으로만 그렇게 안 보여질 뿐이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그게 나서지 않아도 이 상대가 그래도 여러분들 쉽게 놓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아마 계속해서 좀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들 너무 이렇게 이 상대를 너무 이 상대에 대해서 타로 카드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어쨌든 마음은 이게 약간 진지한 듯 하면서 진지하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이성이랑 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무슨 경험과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정말 인간적인 그 근본적인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아마 연락을 해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오해를 해서 헤어지거나 사이가 틀어진 경우라도 결국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올해 만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으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둘 사이에서는 좀 뭔가 이제 앞으로 이 상대방이 쉽게 여러분들 놓아버리거나 보내준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예를 들어 고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이 사람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라면 머지않아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번 분들 그래도 꽤 괜찮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2번 분들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끝. 자, 자, 3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멤버십이라도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이게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으세요. 사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는 행동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있고, 좀 뭔가 과한 오바 또는 과한 오바 아니면 좀 약간 살짝 가식적인 면이 좀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가식적인 면, 왠지 좀 약간 살짝 허풍이 좀 있어요. 허풍이 있고 조금 구라를 좀 잘 까거든요. 구라를 잘 깐다든지 허풍이 있고 허세가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사실 마음은 되게 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되게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다, 겁이 많고, 알고 보면 쫄보예요. 쫄보고 두려움이 항상 많아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특히 여러분들을 눈치를 은근히 보는데, 그 눈치 보는 티를 내기가 싫어가지고 괜히 굳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강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애쓸 게 있고 애쓰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너무 엉뚱한 포인트에 애를 쓴다든지, 뭔가 이 사람은 나름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 우리 3번 분들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와닿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공감을 해주지. 그렇게 너무 와닿지가 않는데 너무 그 상대가 애쓰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이 불편해지고,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문제예요. 이 둘 사이에서는 그런 게 문제고,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나름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되게 정말 악의적인 마음이나 뭐 나쁜 마음이나 야근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상대를 대하고자 했다고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겁이 많다는 말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왜 겁이 많냐면, 약간 우리가 있잖아, 되게 솔직하게 저 진진이가 뭐 누구 여러분들에게 뭔가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이게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저의 단점을 얘기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점을 얘기한다는 게 사실 저렇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단점이 누구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거나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쪽팔리다라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되게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3번 분들 상대방들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센 척을 많이 해요. 센 척, 가오, 허세. 근데 이 속마음은 겁이 누구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의 그 속마음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 하는 행동이 좀 싸가지 없고 재수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새끼는 뭐 어쩌자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근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굉장히 여리고 유리 멘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흐름이나 이런 거 살펴봤을 때는 사실 이 사람의 속마음 자체는 겁도 많고 두려워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은 생각보다 두려움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누구랑 헤어지거나 썸이 끝나면 차단을 해버려, 이성을. 왜 차단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차단하는 사람들 심리가 두 가지죠. 첫째는 진짜 존나 싫어서. 근데 솔직히 진짜 싫어서 하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3번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차단을 당했다. 어떻게 차단할 수가 있어? 연락이 죽어도 안 와요. 이게 나를 그만큼 싫어한다 이 생각하기 전에, 제가 타로 카드 많이 보면서 느낀 게, 이 상대방들이 나를 차단하거나 막 안 보려고 하고 더 세게 나오는 경우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거슬린다는 거예요. 뭐가 거슬리냐?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고 신경이 쓰인다는 말이라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나는 얘가 나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봐요. 어떤 이성이 있는데 나는 얘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뭐 그렇게 안 좋아해. 그런 애를 굳이 찾아서 차단합니까?
번호 막 없애요? 안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들도 누굴 차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보통 차단을 하는 심리가 뭐냐면 자꾸 카톡 넘기다가 걔의 그 사진이나 왠지 걔가 여친이나 남친이라도 생긴 거 보면 속 뒤집어지고 내가 일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에라이 아예 보지 말자고 차단한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만약에 여러분들 좀 차단 같은 거 좀 당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가 여러분들 차단을 하거나 연락을 아예 쌩까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정말 싫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두려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겁이 많아서. 원래 겁이 많은 사람들이 더 차단을 심하게 해요. 왜냐면 마음에 그런 단련이 안 되어 있거든. 상처받는 거. 왜냐면 내가 헤어지자고 해도 무섭다니까. 그 이별이나 그 내 옆자리가 빈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허함을 갖는 스타일이에요, 이 상대방이. 그래서 좀 의외로 여러분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이 상대방이 굉장히 너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착해서 착하다, 열이고 겁이 많은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완전 달라요. 되게 잘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3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사이가 좋다, 그러면 믿어도 돼요. 왜냐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베풀고 싶어하고 많이 뭔가 안아주고 싶어하고 되게 뭔가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얕거나 뭐 교활하거나 뭐 환승을 준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만약에 이 3번 분들이 진진쌤 아니거든요, 이 새끼 딴 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그럴 수도. 일부러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질투심 유발, 막 아니 이거잖아. 나는 너 없어도 괜히 그런 애들 있어요. 꼬라지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나는 너 없어도 잘 지내는 거 보여줄 거야 하면서 일부러 막 괜히, 원래 뭐 있잖아, 겁쟁이들이 더 큰 소리 치고 싸움 못하는 애들이 욕을 이렇게 뭐라 그래, 막 더 센 척을 많이 해요. 진짜 무서운 애들은 조용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맨날 카톡 프사가 맨날 바뀌는 거야. 막 헤어지고 나서 뭐 사이가 안 좋을 때일수록 뭐 카톡 막 자기 잘 노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 너무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야 이 가을바람 얼마나 시원하냐,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속은 울고 있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공략하는 법은, 우리 여러분들이 쫄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정말 가지고 싶고 잘해보고 싶다면 여러분이 쫄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만약 말을 좀 약간 족같이 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뭔가 날 떠날 것처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게 나가면 오히려 상대방 군은 오히려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전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눈치 볼 시간에 한마디를 더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그것도 막 집착은 하면 안 됩니다. 집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 말을 하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짝사랑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그쪽이랑 친구하고 싶습니다. 저 그쪽이랑 친구하고 싶은데요. 야, 나 너랑 솔직히 말해서 좀 잘해보고 싶다. 그냥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용기를 내셨으면 해요. 이런 분들은, 3번 분들은. 재회 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재회가 된다고는 솔직히 장담은 못 드리겠으나, 소갈이 할 바에는 그냥 한두 번 더 연락을 해보라고요. 먼저 의외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겉으로는 다시는 나한테 연락을 안 오고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카드대로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열이고 겁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드를 하는 게 이 사람은 따라오게 하게끔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둘의 관계의 앞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제법 가능성이 꽤 있다고 나오니까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3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 끝.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이라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시작해 볼게요. 자, 4번 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1번부터 계속 달려왔는데, 사실 4번 분들이 좀 약간 앞서 원래 이런 경우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앞서 나온 카드들이 좀 긍정적인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 4번 분들은 좀 약간 좀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게요. 백폭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이성 문제가 구설수가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많이 나겠어요?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누구나 있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옆에 여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내가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좀 바람 피시는 분들의 심리를 잘 들어보면 예를 들어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게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사람이 나쁜 새끼다,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좀 약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선 미리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약간 불륜이나 바람 피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심리를 보면 어떻게 맨날 같은 반찬만 먹겠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맨날 쌀밥만 먹냐, 보리밥도 먹고 현미밥도 먹고 콩밥도, 그러다 진짜 콩밥 먹고 아 진짜 그러다가 진짜 콩밥 먹어요. 예. 아 요즘 뭐 간통죄나 뭐 혼인 빙자 간음죄 이런 거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경거망동했다가는 진짜 콩밥 먹어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이 나쁜 새끼야 이 사회 매상들 이게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적인 것을 충실하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4번 분들은 이 상대가 주변에 좀 이성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던가 굉장히 뭔가 이 상대의 그 여자 문제나 남자 문제 뭐 주변에 많은 이성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이미 그거 겪고 있다던가. 그리고 이 4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약간 돌싱이신 분들 있을 가능성도 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지금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4번 분들은.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4번 분들이 다 무슨 뭐 부부의 세계를 찍고 바람둥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또 이 댓글에다가 또 무슨 뭐 자녀 교육이 안 좋은데 무슨 뭐 부부의 세계가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진짜 이 댓글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플 남기시는 분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맞서 싸울 거예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건 됐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 상대가 사실은 굉장히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고 마치 그 뭔가 자유로운 영혼, 나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약간 그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상대방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누굴 만나든지 누구랑 썸을 타든지. 왜냐면 이 사람은 다양한 것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되게 뭔가 하나를 얻었어요. 그것을 오랫동안 안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딱 안았어. 내가 이게 하나를 딱 이렇게 구했어. 이렇게 뭘 가졌어. 그러면 이 구하고 나면 바로 뒤를 쳐다봐요. 그러니까 약간 남의 것을 좀 탐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의 욕심이 많은 것은 나쁜 건 아닌데 욕심이 있어야지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뻐지고 잘생겨지는 거죠. 근데 너무 과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진진세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카드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되게 뭔가 끼가 다분하다. 끼가 다분한 것도 있고 한 가지에 만족을 못하고 다다익선의 뭐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속마음은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여러분들을 꼬시거나 여러분들과 잘하고 싶을 때는 정말 달콤한 말 다 할 거예요. 네 진짜 저 달을 봐라. 우리 저기 달 날아가서 절구통을 찝으면 우리 저기 달나라 여행을 막 되게 뭔가 죄송합니다. 방금 멘트는 취소할게요. 제가 너무 무리수를 뒀네. 아무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막 이런 뭔가 되게 그럴싸한 멘트로 이성에게 굉장히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그 사람을 당장은 가져와야 되니까, 그 이성을 당장은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뭐가 무섭냐면 가식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약간 금사빠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잘 됐어. 그럼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곳에 시선이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이 4번 분들의 상대방들이. 그래서 약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연애가 오랫동안 지속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 사람을 만나는 4번 분들, 그 상대방 같은 이성을 만나는 상대방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마음이 다치죠. 그리고 뭔가 신뢰가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본질적인 속마음은 나를 어떻게 보나요? 뭐 이런 것을 논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유주의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은 잡기가 어려워요. 내 사람을 100% 만들기가 어렵다니까. 왜냐면 항상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실. 못 고칠 가능성이 커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팔자를 고쳐서 태어나야죠. 뭐 우리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항상 막 이 사람을 제가 무슨 바람둥이고 무슨 희대 무슨 뭐 남봉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자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다가도 전 여친, 전 남친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약간 그렇게 얽혀요. 그냥 삼각관계가 얽혀요. 이분이랑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사람이랑 안정적인 것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시작하기 전부터 이성 문제가 이 상대에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결국에는 좀 약간 상처가 좀 되는 거죠. 상처가. 그리고 뭔가 연애라는 것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내가 기대하기 전부터 이미 뭔가 얘는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약간 자유분방한 성격이기 때문에 연락 같은 경우도 잘 되다가 갑자기 막 며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안 한다니까, 그냥. 그 순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범죄자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애가 좀 약간 힘들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아마 좀 약간 조금 저는 만약에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잘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으신 분들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힘들게 될 가능성이 커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놓아주게 되는 모습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그런 스토리가 예상이 되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 자체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을 정말 확 올인을 해요. 당장은 그렇게 당장 여러분들이랑은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잘 지내고 싶으니까. 근데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면 약간 그러면 아니 진진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 사람은 이렇게 봐요. 정말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살짝 순진하게 본단 말이에요. 순진한데 고집은 세다. 순진하고 고집은 세고 성깔은 있지만 결국에는 별 탈 없다. 뭐 이런 되게 여유와 근자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분에 대해서는 4번 뽑으신 분들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4번 분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 끝. 자, 이제 마지막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자, 5번 분들 시작해 볼게요. 자, 5번 분들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호감, 그런 좀 이성적으로 뭔가 잘해보고 싶고 되게 생각도 많이 나고 제법 그 좀 진정성은 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상대가 나를 좋아해준다고 끝이 아니에요. 원래 이성관계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것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상대는 여러분들을 많이 좀 좋아하고 또 많이 잘해보고 싶은데 뭔가 여러분들 마음도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잘해보려고 하고 좀 많이 애쓴다고 하는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표현과 그 기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대방 있죠? 상대방을 뭐 만나기 직전후나 아니면 뭐 알게 되기 전후에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뭔가 그게 아니더라도 이 상대에게 전 과거의 이성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둘이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잘 지낸다고 쳐봐요.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톡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서로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교류를 하고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과거의 이성이 한테는 어땠을까 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느낌에는 여러분들이 쟤는 5번 쟤는 나 말고 다른 이성한테는 나보다 더 잘했을 텐데 나한테는 덜 하는 것 같다. 나를 마치 계력으로 볼까봐 싫다. 막 이런 거 있죠. 이상한 포인트에 되게 어 그런 좀 뭔가 의심? 뭐 약간 의구심? 뭐 이런 것을 많이 갖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나 너 좋아해. 너 사랑한다니까. 나 너만 보여.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랑을 너무 확인하려고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 사람 기준에서는 제 말이 100%가 맞진 않더라도 뭔가 이 사람이 근본적인 그런 심리나 어떤 속마음 그리고 스타일은 나도 어느 정도 사랑 표현을, 이 사람도 사랑 표현을 하고 잘해주겠지만 그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 관심과 사랑을. 그래서 약간 자존심 이런 거 굉장히 세요. 자존심이 세고 고집을 부리, 고집. 이성관계에서 여러분들 고집을 너무 부리면요 정 떨어진단 말이에요. 약간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어디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자존심을 부리게 돼요. 자존심을 부리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지 마음은 나름 좋아하고 순수하고 되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은데 괜히 자존심 부리느라고 막 세게 나간다든지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뭐 헤어지던가 뭐죠, 그러면 말든가. 말을 좀 재수없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재수없다기보다는 약간 김세게 말하는, 김을 확 빼버리는 스타일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냥 약간 좋은 말 해주고 이쁜 말 하고 잘해주기도 아까운 시간들인데 괜한 자존심이나 고집을 부려가지고 좀 오해를 좀 사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여러분들 관계를 잘 개선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성격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되게 굉장히, 저는 이 사람 좀 그 나쁜 사람을 좀 좋게 보는 면도 많거든요, 저는. 왜냐면 되게 나름 여유도 있고 정신적인 여유도 있고 원래 모난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괜한 곳에서 이렇게 뭔가 자존심을 부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성격에 문제 있는 건가?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5번 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이 지난 과거의 트라우마나 뭐 어떤 선입견, 편견 뭐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초를 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두 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고비가 좀 많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고비가 많다는 게 약간 마음에 없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이 마음에 없는 말을. 근데 또 예민해요. 예민한 것도 있어.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유독 그래. 유독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냥 근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는 되게 여유도 있고 안정적이고 되게 사람 마음 자체도 따뜻하고 모난 사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는 되게 사람 괜찮은 사람 소리 듣는데 지 연애할 때, 특히 여러분들을 대할 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뭔가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뭔가 잘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한 꼬라지를 부린다든지 냉정하게 나온다든지 세게 나가려고 하는, 일부러 괜한 객기를 부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들 사실 좀 약간 그래가 이게 이런 경우는 위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5번 분들이 지금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재회가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보거든요. 좀 오래 걸린다. 그렇게 보는데 뭔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나 뭔가 이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약간 이 사람의 그런 좀 좋은 모습이 초기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 어떤 이성을 만날 때 다 처음에는 다 좋은 이미지잖아요. 좋은 말만 하고 이쁜 말만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그 사람의 단점이나 뭐 성격 나쁜 게 보여가지고 그런 게 원인이 돼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지내다 보니까 얘가 그래도 꽤 일관성이 이 사람이 그래도 좋은 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뭔가 시작 단계거나 뭔가 잘 만나고 약간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끝까지 웬만해서 유지를 하셨으면 해요. 막 좀 욱한 마음 갖지 말고. 왜냐면 이 상대방은 변덕을 부려가지고 막 돌아서거나 뭐 환승을 준비한다거나 다른 이성 사이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을 간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좀 피곤한 스타일, 피곤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어찌됐든 이 사람의 속마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잘해보고 싶은데 뭔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만의 그러니까 지 혼자 생각하고 지 혼자 결정하고 지 혼자 말한다니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도 딴 걸 다 떠나서 둘 사이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일관성 있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좀 있거든요. 근데 걔 중에 뭔가 잘 지내다가 싸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격 차이는 분명히 있어가지고 막 갑자기 크게 싸워가지고 극단적으로 헤어지거나 극단적으로 크게 싸울 수도 있는 커플이거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해요. 약간 성격이 둘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이 사람 성격이 좀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좀 피곤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무슨 이상한 오해나 욱하는 것을 가끔 보여준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것만 좀 서로 대화나 자주 봐가지고 어떤 소통으로 약간 이렇게 좀 잘 풀어간다면 그래도 꽤 오랜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간에 속마음은 뭐 변덕이나 뭐 다른 마음을 품기보다는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이분 그 성격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다가가고 싶어도 이 사람이 좀 완강한 모습이나 좀 단호한 그런 것 때문에 재회는 조금 제가 약간 시간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천천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5번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